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너진똥님의 채널에 올라온 회원 공개용이 아닌 대중에게 공개된 33개의 콘텐츠에 대한 너진독의 콘텐츠는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템플릿이 아니라 지적 쾌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4단계 서사 구조인데요. 이 댓글들을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반응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부채로 남아서 지금은 그것이 많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마치 흑인들이 미국 안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듯이 안녕하세요. 질문자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대형 유튜버죠. 너진똥님의 채널에 올라온 모든 콘텐츠들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너진똥님의 채널에 올라온 회원 공개용이 아닌 대중에게 공개된 33개의 콘텐츠에 대한 연도별 추이입니다. 최고 조회수가 나온 영상은요, 종교 테마로 예수의 비밀 폭로였고요. 총 326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선보였습니다. 평균 조회수 같은 경우는요, 놀랍게도 80만에 달하고요. 주력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학과 고전을 다루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문학과 고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심리학,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로 주제들이 보여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자기계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계획을 잘 세우는 법, 뭐 유능하게 보이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줄을 잇고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문학 고전들, 뭐 데미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쉽게 풀어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습니다. 2024년도가 굉장히 과도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종교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독교 영상, 불교 영상, 유교 영상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는데요. 특히나 예수 관련된, 성경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성공 콘텐츠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냈던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킨 완전판 형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내용들을 애니나 게임의 형식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나 종교나 철학의 대작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소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궤적 자체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특히나 2024년 작년에 종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면서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만 뷰 이상의 콘텐츠가요, 전체의 35%를 넘는다라는 것을 볼 때 사실 너진똥님의 채널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유튜버 입장에서는 타율이 좋은 그런 질 좋은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루트님께서 이 전반적인 너진똑 이 채널의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같이 나눠볼 건데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고전, 수십 년의 논쟁이 담긴 철학을 단 20분 만에 완벽히 이해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지식일까요? 아니면 잘 살게 된 경험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너진똑 채널의 본질을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153만, 누적 조회수는 1억 3천만, 그리고 앞서 마이너님이 말씀해주신 데이터들을 볼 때 단순한 북튜버를 넘어섰죠. 오늘 우리는 너진똑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채널의 성공을 이끈 컨텐츠 공식. 두 번째, 너진똑이 파는 진짜 상품이 지식이 아닌 지적 만족감이라는 본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공 공식이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감정인 남녀 갈등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채널의 성공을 이끈 컨텐츠 공식부터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너진똑의 콘텐츠는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템플릿이 아니라 지적 쾌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4단계 서사 구조인데요. 첫 번째 단계, 거대한 질문 던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균세를 컨텐츠로 만든다면 왜 유라시아인들은 세계를 정복했는가처럼 거대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왜 그러지? 와 같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머릿속에 지식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혹은 이타적으로 살지 마세요처럼 아예 반어법을 이용해 왜 이렇게 말한 거지? 와 같은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급진적 재맥락화입니다. 독서에 유튜브 감성을 끼얹다는 슬로건처럼 어려운 개념을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친숙한 틀로 과감하게 재구성하죠.
지식의 높은 벽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 클라이맥스, 설계된 깨달음의 순간을 주는 것이죠. 재구성된 설명이 마침내 처음에 거대한 질문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이해되는 아하의 순간.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이 지적 희열은 너진똑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철학적인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더 넓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인 사상가가 되는 듯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진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너진독은 지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졌다는 느낌, 즉 지적 성장의 경험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100번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림이라는 슬로건처럼 실제 독서의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그 결과물인 지적 충만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이러한 전략은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증명됩니다. 초기에는 짧은 자기계발 영상을 통해 대중을 확보했고요. 이후에는 게임으로 알려드림과 같은 독창적인 포맷으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경이나 니체 같은 고난이도 주제에 도전했죠. 주제가 어려울수록 그것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주는 만족감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 느낌이 단순한 착각을 넘어서 프리미엄 경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너진독은 영상 하나를 위해 참고한 방대한 논문과 서적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했고요. 때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베스트셀러를 비판하는 지적 성실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너진독의 지적 경험은 정말 대체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보고 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죠. 소화를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어려운 책을 읽은 쾌감을 갖게는 되는데요. 저는 언제나 너진똑 영상을 보면서 지금 너진똑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굉장히 신박한데 사실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들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해석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영상을 소비하면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적 촉매제로서 저에겐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촉매제보다는 대체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진 쪽의 슬로건처럼 영상을 보고 나서는 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영상 자체가 너무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고 영상 자체 포맷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는 게 제가 직접 읽고 나서 영상을 본 것과 제가 직접 읽지 않고 영상을 보고 난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요.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진또의 영상을 올린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물론 정말 흥미로운 책 같은 경우를 소개해주면은 보기는 하는데 서론 부분만 보고 재밌겠는데 그러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문의 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 통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는 촉매제보다는 대체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 공식이 과연 정적인 고전이나 텍스트를 넘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너진독은 기독교 시리즈 이후 점차 사회적인 내용으로 컨텐츠 범위를 넓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정점이 가장 최근에 나온 남녀 갈등 그리고 해결책이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남녀 갈등이라는 그 어떤 주제보다 불붙기 좋은 주제에 너진독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왜 대한민국 2030의 남녀 갈등은 유례없이 폭발적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갈등의 프레임을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에서 이상적인 평등 교육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을 마주한 한 세대의 구조적 모순으로 재맥락화합니다. 그리고 아하의 순간은 남성과 여성이 사실은 이 거대한 모순의 서로 다른 피해자임을 깨닫는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부당함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마무리되죠. 이 영상 그야말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1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거대한 담론의 장이 열렸죠. 이 댓글들을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반응은 극단적인 대립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린다. 드디어 말이 통하는 영상을 만났다. 댓글들은 이 영상이 제시한 이성적인 분석의 틀에 대한 대중의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영상은 양측 모두에게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희생과 역차별에 공인받았다고 느꼈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야기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차이로 축소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19,000개의 댓글은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이었는데요. 너진똑이 제공한 이해의 틀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 보고 싶었던 현실을 보고 듣고 싶었던 주장을 강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논리적인 설득만으로는 이 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젠더 갈등은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정체성이 걸린 총성 없는 전쟁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남녀 갈등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사실상 본인의 입장이 아니면 알지 못할 내용들을 너무나도 알기 쉽게 나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잘 전달을 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양비론이고 중립을 박았을 때에 사실상 그 양쪽도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비판에 이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사실 콘텐츠 자체의 목적과 의도는 지금 양극화되어져 있고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있는 이 남녀 갈등의 상황 속에선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장이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남녀 갈등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줄었지만, 흑인들이 갖는 피해 의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적인 차별도 없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의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대, 60년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부채로 남아서 지금은 그것이 많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마치 흑인들이 미국 안에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듯이 여성분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회적 부채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자체가 좋다는 것,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것, 그렇기에 영상 자체의 완성도도 높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는 보는 순간 이거는 양쪽의 공격을 당하겠다라고 느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느낀 이유가 웹더독이라고 하죠. 요즘 여론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조사도 있고 연구 결과도 많은데, 정말 0.03%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그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양쪽의 의견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류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판국에 양쪽의 입장을 담았다는 건 양쪽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극단에 있는 분들은 보통 대화가 안 통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맞고 남의 의견이 틀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슈카월드가 있죠. 슈카월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는 오른쪽이라고 까이고 오른쪽에서는 왼쪽이라고 까이는 채널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상의 이도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정말 양쪽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여진떡님이 아니야 맨 처음부터 걱정됐고, 영상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런 양극화가 되는 데이터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봐야 하는 분들은 그 극단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봤을 거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또 설득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물론 잘 정리된 영상인 건 맞지만 혁신적인 그런 의견이 있던 게 아니고 정말 잘 정리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설득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의 가치는 인정을 하는 바이고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시도였고,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보죠. 너젠독은 정교한 공식으로 지적 만족감이라는 경험을 제공하며, 심지어 남녀 갈등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에까지 이 공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이 남습니다. 너진독은 시청자들이 더 깊은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돕는 마중물일까요? 아니면 진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만족스러운 대체제일까요? 채널 스스로는 사실 독서 자체는 책을 덮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너진독의 콘텐츠는 책을 다 완벽하게 읽은 듯한 지적 충만감을 제공합니다. 너진독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했다라는 느낌이 이토록 좋고 이토록 손쉬울 때,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알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할 용기를 여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